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전사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말이 정말 확인한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이분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의도적인 거짓인지 아닌지 이런 거 따져볼 필요도 없이 안민석 의원이 뭔가 한마디 탁 던지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이분을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중용하고 있는 겁니까? 선대위에서도? 그 안민석 의원, 민주당의 그 오선 의원인데 유명하죠.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아주 뭐 확인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뭐든지 내가 확인했다, 확인이 됐다, 뭐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확인해서 확인했다는데 뭐가 문제냐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 그게 확인이 안 된 거죠. 나중에 보면 틀린 말이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 1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강용석 변호사가 의혹 제기한 걸 봤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자가 물었거든요. 그게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안민석 의원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짜뉴스냐? 이랬더니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는 거 보면 그래도 확인했다는 말에 약간은 좀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어서 문제를 제기한 본인,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만 안 놔두겠다는 얘기겠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너 혼나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안민석 의원, 오선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 부인이 전 낙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난 15일이죠. 지난달 15일에 또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 아니냐. 선거가 끝났다고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후보의 캠프와 조직적 댓글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조직들이 연관되어 있다. 캠프하고 가짜 뉴스 생산하는 그 조직들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의혹의 근거가 될 만한 제보가 있었느냐 이러니까 제보 그런 건 아니다. 정치 상식적으로 그것이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자기 상상이라는 얘기죠. 추정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 상식적이란 말은 안 어울리죠. 오선 의원이나 되는 안민석 의원이 알고 있는 그 정치 상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안민석 의원의 세계 안에는 그게 정치 상식입니까? 추정하는 게 이게 확인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게 정치 상식이다. 그럼 정치인들 전체를 말이지 이분이 들어서 가지고 그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놓고 내가 듣기로 이래놓고 그거 정말 들었어요. 했더니 아니 정치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 의원이라는 분은 본래 또 뭐 가지고 가장 유명해졌습니까? 최순실 은닉재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뭐 그거 찾겠다고 말이죠. 유럽 뭐 5개 나라인가 돌아다니고 또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LA 뭐 미국 뭐 교민사회에 다니면서 또 순회 강연까지 하고 말이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최순실 은닉 재산이 300조다. 이런 말이 당시에 막 나돌았거든요. 그 근원지가 어디냐? 그런 소문이 나돌게 된 그 근원이 어디냐? 파고들었더니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모함했다는 거지. 자기한테 덮어씌웠던. 근데 다 찾아봤더니 안민석 의원이 어디 뭐 이 방송에 나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 자금이 얼마였고 그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다. 최순실의 재산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그 말은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이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모함을 당한 거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아주 수구 보수들 자기를 모함했다. 이런 식으로 덮으시는 겁니다. 이건 무책임하죠. 다른 사람도 이거 예? 국회의원이 그뿐입니까? 또 그 최순실 씨가 이 안 의원을 이제 걸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1억인가 배상하라고 1심에서 판결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사재판도 뭐 아직 진행 중인지 모르지만은 명예훼손 이런 거.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때 이제 고소할 때는 이거예요. 은닉 재산이 2조 원이나 10조 원이다. 이렇게 이건 안민석 의원이 직접 이야기했겠죠. 300조 원은 직접 자기가 표현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생겨났다 없어졌다. 그때 왜 한창 그 최순실 이야기할 때 안민석 의원이 유럽에 다니고 와서 인터뷰하고 하는 것도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페이퍼 컴퍼니 응? 거기서 확인했다고 말이지. 뭘 확인했습니까? 근데 이분은 계속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죠.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아니면 말건데도 오선 의원을 지금 오선 의원으로 건지하고 더더구나 이재명 선대위 거기에 선대위에 예? 총괄 뭐 특보단장 이런 중책을 맡아 있는지 그 수수께끼입니다. 하여튼 다른 재주가 있는 모양이죠. 예? 이분이 예? 또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지호라는 사람 장자연 사건의 뭐 유일한 목격자 이래가지고 윤지호가 또 한창 매스컴을 탔죠. 예?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또 그런데 빠집니까? 또 안 나서가지고 윤지호 무슨 예? 방패 단장쯤 그런 역할을 자임해가지고 보호자 역할을 자임하고 의원들 끌어 모아가지고 말이죠. 예? 무슨 간담회하고 행사 가지고 예? 이렇게도 윤지호 지금 캐나다로 가버렸잖아요. 또 말도 안 합니다. 자기가 진솔하게 내가 잘못 알았던 거, 경솔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이 말 없어요. 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정당화하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전사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이 말이 정말 확인한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이분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의도적인 거짓인지 아닌지 이런 거 따져볼 필요도 없이 안민석 의원이 뭔가 한마디 탁 던지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이분을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중용하고 있는 겁니까? 선대위에서도? 근데 안민석 의원은 말이죠. 5선쯤 되면 이제는 정말 국회에서도 아주 다선 중에 다선 의원 아닙니까? 예?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그 주민들을, 선거민들 생각해서라도 좀 이제는 신중해야죠. 채통도 지켜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품격도 갖춰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확인도 안 해놓고 확인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계속합니까? 이런 정치는요, 예? 이런 정치는 정치 바르게 예? 다스려 나가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정치를 훼손하는 거고요. 정치를 말이죠. 역진시키는 거, 뒤로 오히려 퇴행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 대해서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뭐 책임감 같은 거 안 느낍니까?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한테 꼭 묻고 싶어요. 예? 아니 강용석 변호사 보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다 그러게 그런 책임을 지라고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위협하듯이 하지 말고 자신들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책임부터 거기에 대해서부터 일단 유감 표명을 하든지 사과부터 해놓고 난 뒤에 말을 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서는 오히려 더 흔히 하는 말로 목에 힘주고 더 중용되고 이런 민주당의 그 풍토. 만약에 이런 풍토가 거기에서 본래 고유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 민주당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슨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무슨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말을 그 멋있게 해놓고 말이죠. 대통령도 가지고 말하는데 근데 멋이 들어가지고 뭐가 지켜졌습니까? K방역 그렇게 자랑하면서 지금 K방역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지금 돌아가서 수도권에서는 사적인 모임 6인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비수도권에서는 8인 이하로. 뭐든지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확인되고 난 뒤에 일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선전부터 하고 큰 소리부터 쳐놓고 말이죠. 나중에는 아니면 모르지. 아니면 말고 문 대통령의 그 방식, 그 스타일을 그대로 지금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 그 다음 선대위. 제발 좀 국민들 무서운 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